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저쩌고저쩌고 옵션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빅토리님의 고견을 듣고 싶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옵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옵션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옵션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옵션이라는 것은 이제 저한테 이제 선택권을 준다는 거잖아요. 무슨 선택권이냐? 이제 특정 자산을 이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주식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건데, 뭔가 특별한 하나의 또 나의 선택권을 준다는 거죠. 그건 바로 여기 보면은 이제 특정 날짜, 특정 정하는 어떤 날짜에 여기 일정 기간 동안 명시된 사항을 내가 요구를 하거나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으면은 요구하지 않거나 이런 옵션을 주는 게 바로 옵션 투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아니면 뭐 주식 옵션, 스톡 옵션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내가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내가 주식을 갖고 싶어. 그럼 내가 옵션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 행사하겠다. 그러면 주식으로 바꿔줘요. 내가 주식이 별로 이제 비빌해. 그래서 내가 별로 옵션을 가지고 있지만 행사 안 하고 싶어. 그럼 행사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나한테 선택권을 준다. 내가 주식으로 바꿔도 되지만 바꾸지 않고 그냥 있어도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은 이제 미래에 이제 있기 때문에 뭐 광의의 선물 거래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워런 버핏은 재무제표 볼 때 맨 밑에 주석을 좀 잘 보라고 그러죠. 이제 스톡 옵션 같은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은 희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옵션 거래라고 하면은 그런 스톡 옵션 말고 흔히 말하는 이제 선물 옵션 할 때 그런 뭐 같은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투자 목적으로 투기라는 게 이제 스페큘레이팅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박 같은 의미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해서 베팅을 해본다, 그런 이제 투자를 물어보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옵션 거래는 이제 뭐 다양한 전략을 할 수 있고, 해저라는 거는 이제 해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해지를 하는 사람에게 이제 위험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걸 줍니다. 뒤에서 살펴볼 거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잠정적인 기회 이익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다. 그래서 물어보신 부분이 이걸 거예요. 이제 해칭을 위한 옵션이 아니라 이제 기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기. 이 투기 부정적으로 좀 많이 쓰이는데, 영어로 하면은 그 미래를 예측해서 베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은 미리 정한 가격에 미래의 물건을 사고 팔 권리입니다. 옵션은.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뭐 내게 주어진 옵션이 뭐야 라고 하는데, 금융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의미가 좁다라고 하는데요. 미리 정한 가격, 그리고 특정 시점에 내가 이제 권리를 행사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콜옵션, 그 다음에 풋옵션 모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가 팔 수 있는 권리 다 옵션으로 만들어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내가 행사를 안 하고 싶으면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만들어졌고 이게 어떤 구조일까를 이제 밑에서 살펴볼 건데요. 모든 파생상품, 선물, 옵션, 이건 다 해지 용도로 처음에 만들어진 겁니다. 해지를 하기 위해서 사람은 불확실성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목적 하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레버리지를 엄청 땡길 수 있고, 이거 투자를 잘하면은 수익이 엄청 크게도 나온다고 그런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또 용도로 쓰기도 한 거죠. 일단 콜옵션도 그 다음에 풋옵션도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이 일단 있는 건데, 여기 예시를 한번 볼게요. 내가 이제 1,000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 내가 이 주식을 사고 싶은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2,000원이 됐다. 그러면은 나는 여기가 2,000원이죠. 이걸로 보지 말고 제가 따로 그릴게요. 내가 이제 1,000원이다 지금. 근데 미래에 2,000원이 되면은 내가 사고 싶은 물량을 못 사잖아요. 2배 올랐으니까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수량은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기존의 거에 2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좀 방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1,000원 가격에 사고 싶은 거예요. 미래에도.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되든 나는 1,000원에 사고 싶다. 그래서 그런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져오겠다. 그게 이제 옵션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밑에 거 이제 표를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페이오프에 대해서 설명해줬어요. 페이오프를 설명해줬는데 이제 1,000원이 이제 가격이에요. 여기 가로축이 주식 가격이고 이 위에는 페이오프입니다. 페이오프. 그래서 권리행사 가격은 이제 0. 그러니까 옵션 가격은 0원이라고 쳤을 때 1,000원에 이제 행사를 하면은 1,000원에 1,000원이니까 페이오프는 0이죠. 하지만 이제 미래에 주식 가격이 2,000원이 됐어요. 그럼 나는 이제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 콜옵션을 이제 행사를 하면은 주당 1,000원 이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이 올라갈수록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마이너스 1,000인가요? 아니죠. 1,000원 아니죠. 내가 그냥 행사 안 하면 끝인 겁니다. 행사를 안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옵션 하면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보죠. 이렇게 여기 떨어진 거는 점점점점점점점, 이거는 내가 행사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식이었다면은 떨어지는 만큼 내가 또 손실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게 콜옵션. 풋옵션은 반대겠죠. 자, 이거는 이제 또 풋옵션인데, 풋옵션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이제 1,000원의 주식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팔고 싶어요. 내가 이제 1년 뒤에 이제 팔고 싶은데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은 만약 500원이 됐다 쳐요. 내가 1,000원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 5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그 내게 2분의 1 반토막 난 상태로 팔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싫은 거죠.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되든 1,000원에 팔고 싶다 라는 겁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든 1,000원에 팔고 싶다. 그래서 이제 풋옵션. 풋옵션 뭐냐? 콜옵션 아까 사는 거 있잖아요. 풋옵션은 내가 파는 거. 팔 권리를 내가 획득을 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가격이 0이라고 했을 때 이제 페이오프를 보면은 Y축이 페이오프입니다. 그래서 옵션이니까 당연히 밑에 없겠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면 가격이 더 올라갔다. 주식 가격이 더 올라갔다. 그냥 내가 행사 안 하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쭉 보면은 그렇게 가잖아요. 여기 이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당 500원 이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1,000원인 게 이제 500원이 됐는데 나는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얻었으니까 실제로는 이 차익만큼 500원 이득을 본 거죠. 실제 주식 가격은 500원에 있으니까. 반대로 이 가격이 2,000원이 됐어요. 근데 이거 풋옵션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보죠. 2,000원에 팔 수 있는데 2,000원에 팔 수 있는데 1,000원에 팔겠다고 하니까 이거 바보입니다. 2,000원에 파는 되죠. 행사 안 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나면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콜옵션은 가격 상승에 대한 위험, 풋옵션은 하락에 대한 위험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콜옵션은 가격이 상승했을 때 내가 더 비싸게 사기가 싫기 때문에 내가 밑에서 이 가격에서 사고 싶기 때문에 콜옵션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고, 풋옵션은 가격이 반대로 떨어지는 게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 가격에 고정시켜 놓고 싶어서 풋옵션을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옵션에 대해서 정리가 됐으니까 옵션 투자에 대한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그리고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식 그리고 선물 그리고 옵션 순으로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 이 구조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옵션 가격이 이제 작겠죠. 예를 들면 이게 한 10원이라고 할게요. 옵션 내가 이제 할 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10원에 샀다라고 하면은 만기에는 이제 만약에 1,000원 이익이 났다면은 몇 배 수익이죠? 100배 수익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이렇게 100배 수익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옵션은 이렇게 가능한 거죠. 옵션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 내가 주식으로 했으면 1,000원에서 2,000원 되면은 2배잖아요, 2배. 근데 옵션으로 하면은 100배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레버리지가 있는 투자인데, 사람들이 이제 해지 용도로 이제 10원이면 10원에 맞게 사면 되는데, 내가 1,000원에 뭐 10주 살 수 있는 거를 옵션으로 몇 주죠? 1,000원이 만원이니까 1,000주를 사는 거예요. 1,000주 옵션을. 그러면 이게 100배가 터지는 겁니다. 100배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 투자했는데 수천 수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이제 대박이 터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레버리지가 너무 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뭐 오랜 투자를 통해서 이제 숙달이 된 분들은 뭐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들 가끔 열받으면은 몰빵 때릴 경우 있잖아요. 몰빵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버리지를 내가 잘못해왔어. 그럼 이거 만기 됐는데 안 났어. 만약에 가격이 더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휴지 조각이네, 휴지 조각. 그 다음에 옵션 매도하면은 진짜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거는 옵션 매수인데
매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옵션은. 근데 이거는 진짜로 잘못하면 훅 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짧은 영상에 지금 다 담을 수가 없었는데 차차 더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 구조를 통해서 그다음에 레버리지를 엄청 땡길 수 있다는 걸 알아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레버리지를 너무 땡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위험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